근데 가장 질문 중에 그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직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불법행위 책임 같은 걸 지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배상 책임 지는 그 근거가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보상하는 그런 담보하는 보험,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그 정도 수준은 다 이제 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1인의 불법행위자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복수의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다고 쳤을 때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B가 있고 피해자 이름은 갑이에요. 얘는 불법행위자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갑의 손해가 1억.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청구해요? 아무에게나 다 청구하는 거예요. 뭐 돈이 얘가 좀 있어 보이면 A한테 청구해서 나 1억 달라고. 그럼 얘는 1억 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B에게 B가 좀 착해 보여. 그럼 B한테 달라고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A도 1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B도 1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2억을 다 가져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익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공동불법 행위자 중 누가 됐든 간에 갑은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데, 너는 그냥 한 3천만 원 주고 뭐 B는 뭐 7천만 원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군데 다 달라고 한다고요. 그럼 각각의 과실이 예를 들어서 5대 5라면 그럼 결국에는 A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다 이제 배상을 했다 쳤을 때, 그럼 나중에 A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쵸? B에게 네 가실 만큼 나한테 돈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럼 이게 바로 공동불법 행위자들끼리 부진적 연대 채무인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결국에 이렇게 정립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보험이 있어요. 보험을 뭐 H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칠게요. H보험사. 그럼 얘는 S보험사. 각각 담보하는 그런 배상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각 보험사에, 그럼 결국에는 갑이 1억에 대한 부분들을 청구를 하면 H보험사에서 1억을 다 지급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배상책임이니까. 그럼 H보험사에서 1억을 다 지급을 하고, 그럼 H보험사에서 누구에게? S보험사에게 나중에 그죠, 구상을 하겠죠.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B에게 구상을 하겠죠. 근데 실무에서는 뭐 각각 50%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보험사에 다 처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걔네들은 장난 아니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연말에 뭐 다 같이 해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우리는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결국 구하는 게 우리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면 답안에 쓰는 요령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H보험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도가 얘는 1억이고 얘는 한도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 지급하는 걸 하면 벌써 5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손해가 1억인데. 그럼 결국에 1억, 그냥 1억을 가지고 있는 A보험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B보험사에게 그냥 50% 구상하는 그런 답안으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결국에 어쨌든 손해액을 다 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보험은 뭐 때문에 보상 책임이 있고 이 보험 뭐 때문에 보상 책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서술도 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각각 저는 50% 가실대로 해서 보통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급을 한 답안을 저는 이렇게 써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간혹 한도가 얘도 1억이고 얘도 1억이어서 얘 50%에서 얘는 5천만 원, 얘도 50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답안이면 심플하게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여기만 이렇게 지급하고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근데 질문을
왜 여기서는 가시를 적용 안 하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원리를 잘 따지셔야 된다. 공동불법 행위자들끼리. 그럼 또 얘는 그럼 1억 지급하고 얘는 5천만 원만 하면 5천만 원 이득되는 거 아니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공동불법 행위자 책임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면 보험사가 왜 쪼개지는지 그리고 중복보험이 어떤 게 중복보험인지 이거 자체를 파악을 못하신다고요. 중복보험이 뭐예요? 피보험자도 동일해야 되고 사고도 동일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다쳤잖아요. 갑의 손해액이 1억이에요. 그럼 지금 중복보험이 아니에요? 중복보험이에요? 중복보험 아니잖아요. H보험사에서 피보험자 누구예요? H보험사의 피보험자. A잖아, A. 그죠? 그럼 S보험사는? B죠? 그러면 각각 그냥 다수의 보험이 있는 거지 중복되는 보험이 아니라고. 피보험자도 동일해야 되고 사고도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H보험사 얘는 뭐 그냥 식당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 미끄러워서 다쳤다 쳐요. 갑이.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영배책에 가입돼 있고 다중이 합의책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중복보험이에요? 피보험자가 동일하니까? 아니죠. 보험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심플하게 보험이 회사가 하나에서 보험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고 그리고 보험도 하나가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2개씩 막 그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막 내기 때문에 각각의 집을 안 찾아가면 백날 풀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이 근데 생각 외로 많아요. 질문하실 때 보면.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각각 집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가 동이 여러 개여도 술 먹고 다른 동에 같은 호수로 이렇게 들어가면 남의 집인 것처럼 결국에 이 보험도 똑같아요. 그럼 다 틀리겠죠. 뭐 계산 물론 우리는 서술형이라서 그 가산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합격하시긴 힘들어요. 이렇게 보험사 자체를 잘못 찾아가가지고 그 부분이 된다면. 사실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그 시험 수준이 합격자들 수준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준이 떨어졌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과목 수가 늘어난 데다가 과거에 비해서 과목 수도 늘어난 데다가 우리는 지금 4과목을 하는데 저희가 깊이는 없지만 해야 될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시험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깊게는 못 들어가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여기 폭이 넓어지니까 예전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푸르세요? 아니면 답안 형식 틀 맞춰서 푸르세요? 답안 형식 틀 맞춰서 푸르셔야 돼요. 모의고사 때 그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는 그냥 다 내가 실제 시험처럼 내가 치를 수 있는 수준까지 돼서 내가 이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모의고사의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는 다듬어지고 마무리 짓는 과정인 거지 여기서 뭘 배워가겠다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4주차 강의 동안에 다 그거를 다 이제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저를 좀 괴롭히세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거 갖다 욕하지도 않고 수준 혹시 낮은 질문을 해서 제가 얼굴 모르잖아요. 그 사이트 통해가지고 하면 내가 아이디가 누가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도 배우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그리고 저 막 계산 덤벙대가지고 틀리게 하면 그 자본해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도 도움도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아니까 그걸 더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발 질문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또 집중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아셨죠? 그냥 앉아 계시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제가 대충 눈빛 보면 알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그걸 제 마음을 비우려고요. 질문하면 그 질문 수준에 따라서 그 학생 그 수준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럼 붙겠다. 이 친구는 어떻게 안타까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했던 친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머 얘 어떻게 붙었어? 이렇게 되는 친구가 합격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는 비우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이 정도면 뭐 충분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고요. 막 나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봐도 너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애가 붙는 애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아셨죠? 네. 저희 돈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또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 얼마나 진 빠지는 일인데요.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럼 1년이 2년 되고 2년이 저 지금 4, 5년 동안 뭐 합격 못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부지기수 많이 봤거든요. 그럼 타성에 젖어요. 그냥 좀 하다가 시험 한번 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 때 이렇게 몇 명 뭉쳐가지고 공부하시다가 붙으면 붙는 애들끼리 놀아요. 떨어지는 분들하고 연락 잘 안 해요. 그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저희 또 일은 인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합격 이후에. 모든 자격사들이 다 그렇지만 절대 일도 안 알려줘요. 나만의 노하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기들끼리 그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셔야 돼. 거기서 나오가 안 되죠. 왕따시키려고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대화하면 수준이 안 맞는데. 나는 자격증 있고 자격증 없어도 일 훨씬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단지 정말 자격증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서러움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유념을 하시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설마 부부의 세계를 보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어쨌든 드라마 보고 싶으신 거 코로나 때문에도 술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 끝날 때까지 죽었어 하고서 그냥 공부 좀 제발 좀 하시고요. 아셨죠? 네. 자, 불법행위 책임을 조금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걸 좀 찾아내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미리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제발 좀 풀고 오세요. 그 푼 거랑 안 푼 거랑 달라요. 그냥 저하고 같이 푸시면 그리고 강의 듣고서 푸시면 이거 너무 쉬워요. 문제가. 근데 혼자 풀면 막 틀려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미리 복습해가지고 오신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나중에 또 중요한 거 생각나면 또 설명도 드릴게요.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답안 어떻게 쓰는지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그리고 늘 강조하죠. 어설픈 2개가 나아요. 제대로 된 1개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술 문제는 계산 문제는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확실히 해서 정립해서 답안에다 쓰셔야 되고 약술이 보통 한 3, 4문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 공부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달달달달 외우고 가실 수는 없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페이지, 2페이지가 있으면 1페이지, 2페이지 2개 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설프게라도 몇 자라도 쓰셔서 빈 답안은 만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하나 달달달달 외울 시간에 어설프게 2, 3개 외우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술이 비어져 있는 답안을 합격하기 힘들어요. 약술도 무시 못해요. 그 4문제 정도 나오면 한 40점 이상이잖아요. 저희 합격자들이 평점 60점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게 60점이 수준이 돼서 60점이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320명을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돼서 그래서 그 60점이 안 되는 사람들 억지로 60점을 만들어가지고 합격시켜요. 제도가 바뀐 이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험생한테는 그나마 감사할 일이지만
실무에 나오면 너 진짜 어떻게 합격했냐 이런 사람들이 합격하는 이유가 320명 맞추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럼 결국 320명 맞추려면 내가 거기에 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 잘 쓰는 애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런 방법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 깊게 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공부를 하시고 반드시 약술 지금 들어가시면서 이제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달달달다 외워라? 아니에요. 어설프게 그냥 훑더라도 그냥 많이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얻어 걸리라고. 좀 표현이 저렴하지만 얻어 걸리라고. 아셨죠? 자, 이제 저희 교재 혹시 없으시면 괜찮아요. 없으셔도. 근데 132페이지 잠깐 볼까요? 132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 기본 교재 말고요. 만약 기본 교재밖에 없으신 분들은 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술령 저희 이게 책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 132페이지 뭐가 있냐면 의무보험 관련된 그 금액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파트가 의무보험 파트예요. 그래서 약술 부분이 사실 최대한 간단하게 추려서 쓰고도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정말 그 약술을 간단하게 축소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짝짝 찾아내셔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계속 여기 의무보험 관련된 거니까. 오늘은 저희가 첫 주 의무보험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임의보험, 그리고 마지막 주, 3주 차에는 근로자 배책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짬뽕해서 문제 만들어가지고 할 건데 그 3주 동안은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같이 좀 푸는데 그냥 풀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응용해서 변형해서 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고 그리고 4주차에는 제가 문제 완전 만들어가지고 막 뒤섞어서 막 욕 나오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우리가 1주차 의무보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무보험은 지금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대표적인 의무보험이에요. 보험 굉장히 많아요, 상품.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사고 크게 났잖아요. 근로자들 38명 죽었나요? 그쵸? 화재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재에 당연히 특약부화재랑 다중이 그리고 재난배체 얘네들 삼총사잖아요. 얘네들 반드시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얘네들 해마다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스배책도 마찬가지고 중요하고요. 가스배책은 사실 2018년도에 문제가 다 나오고 약속까지 다 나온 부분이라 그래서 올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가 특히 제일 중요해요. 가스배책이랑 화재 그 삼총사가.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반드시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낚싯배. 낚싯배는 작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해상사고는 해마다 있긴 하는데 결국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배 부분들 그리고 의무보험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좀 그 중요도가 떨어져요. 한도가 이제 아무래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좀 유념해서 보시고 특히 이제 133페이지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보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상시험 배상 책임이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도 특별하게 뭐 그냥 보험에 가입해라 이것만 있고 상품도 제대로 이렇게 원래는 그 영업배상 책임에 특별약관으로 하나로 이렇게 껴가지고 그냥 팔았던 상품이거든요. 근데 얘가 임의보험에서 의무보험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뭐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거 자체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좀 걸리는 게 이제 코로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신약 막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좀 보고 가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아이들 사고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무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스사고랑 화재 그리고 배 이런 거 낚싯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얘는 그나마 최근에 나왔으니까 한 번씩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가스 대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가스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급수별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1급부터 14급까지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 1급 보험금과 14급까지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2개 정도는. 부상의 1급은 얼마인지, 14급은 얼마인지, 장애 부분은 또 얼마인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그 부분만 좀 암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책에 132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되니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은데 헷갈리기는 해요. 뭐 어떤 거는 한도가 14급에 6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딱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그거를 또 이런 때는 그게 패턴이 또 필요한 거죠. 8천만 원짜리는 대략 보니까 14급 50만 원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암기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렇게 좀 어쨌든 외워주시면 돼요. 자, 가스 배책에서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우리가 LPG 가스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리 LPG잖아요. 자동차 연료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뭘 가입해야 돼요? 가스 배책에서 의무보험으로. 액화석유 판매업자나 취급업자는 우리 한번 문제 볼까요? 제가 문제 하나 만들었죠. 149페이지.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내기는 했는데 149페이지 가스 배책 액화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 그 프린트물 보시면 돼요. 책 없으신 분들은. 그 지문 볼게요. 지문 보시면 박스 안에 지문을 보시게 되면 보험 뭐뭐 가입되어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충전업자 특별약관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비자 보장 특별약관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소비자 보장 특별약관이 뭐예요? 반드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나 취급업자가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 한도가 얼마예요? 얘가 8천만 원인 거예요. 사망이 8천만 원.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 8천만 원 이런 거 안 써 있잖아요. 액화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추가 특별약관 1인당 2억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사고 나서 보상하게 되면 2억 한도 내에서 그냥 막 계산해갖고 지급을 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틀려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에는 의무보험이 8천만 원인 부분을 소비자 보장이 만약에 A가 사망을 했어요. 뭐로? 가스 사고로. 손해액이 2억이에요. 그럼 소비자 보장으로 한도가 얘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얘를 소진을 1차적으로 하겠죠. 왜? 얘가 의무보험이니까. 그리고 여기 임의보험이 또 있어요. 여기 가스 배책에 뭐가 있어요? 임의보험이. 소비자 보장 추가 특별약관은 내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보험인 거예요. 특별약관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소비자 보장 추가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의무보험이니까 1차적으로 먼저 소진을 시키고 소비자 초과 얘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보험이고 결국에는 1차로 소진된 금액에 대한 초과 부분에 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때는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얘 한도가 지금 얼마래요? 얘가 2억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8천, 여기서 얼마? 2억 내니까 얼마 지급하는 거예요? 손해 2억이니까. 1억 2천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는 1.2억 여기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8천만 원 지급하고. 이해되시겠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친절하게 한도 내까지 뭐 보상하고 초과할 때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문에 절대 안 나오죠. 나 같아도 안 내. 틀리라고. 그쵸?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가스 배책은 이 부분만 좀 유념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무슨 법리를 취하고 있어요? 보통은 다 가실이 있어야지 다 책임을 지게 되지만 얘는
가실이 없어도 자살만 안 하는 이상은 다 해줘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해가지고 가스바 해서 불 붙여서 터지잖아요. 그럼 나는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주변에 막 폭파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보상 책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구상하지도 말래요. 약관에서 써 있어요. 특례 적용을 해서 구상도 안 돼요. 자살 이런 거 고의사고 빼고는. 그 부분에 또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게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가스가 터졌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 손에, 나한테도 가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내 손에도 싹 다 해주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구상을 못 한다고. 네 가실분 아까 50% 있으면 그 50% 내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얘는 어때요? 선택이잖아요. 임의보험이잖아요. 그러면 가실 적용할 수 있어요. 얘는 가실을 적용하는 가실책임 법리를 그래서 결국 만약에 A가 100% 예를 들어서 가실이에요. 자살하려고 고의사고 저지른 건 아니지만 가실이 100%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는 8천만 원이 지급되지만 여기서는 가실을 다 적용하는데 얘가 100% 가실이니까 한 푼도 안 주겠죠. 이해되세요? 그 차이를? 그거를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50%면 그쵸.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지급을 하겠죠. 의무보험 빼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아직은 이 특약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내요.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149페이지. 이거는 교재 문제랑 똑같아요. 다른 문제들은 좀 변형을 시켰는데 얘는 똑같이 문제를 냈어요. 일 번 문제 보면 제과점에서 불이 났죠. 가스사고로. 그쵸? 근데 지금 보험가입은 뭐만 돼 있어요? 제과점을 운영하는 굿땡땡이 발효시킨 빵을 굽다가 가스가 폭발했는데 지금 현재 보험은 보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내면 여기다 다중이를 하나 집어넣겠죠. 뭐 없으니까. 그런 걸 넣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가스 배치만 들어가 있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실이 가스 판매업자가 50%고 제과점 운영자 굿땡땡이 50%의 가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공동불법 행위자가 누구예요? 굿땡땡이랑 가스 판매업자죠. 그것으로 인해서 굿땡땡만 다친 게 아니라 손님인 채땡땡도 다쳤으니까 공동불법 행위자가 누군지를 잡아내셔야 돼요. 문제집에는 제가 그거는 안 적어놨거든요. 법률상 책임이랑 보상 책임에 대한 답은 아마 안 적어놨을 거예요. 교재에는. 그런데 답안에는 제가 올려놨어요. 그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법률상 책임. 프린트물에 있어요. 지금. 자, 사안은 제과점 운영자 굿땡땡과 가스 판매업자의 가실이 경합된 사고죠. 각각의 가실이 몇 퍼센트? 각각 5대5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인 채땡땡도 다치고 그리고 제과점 주인인 굿땡땡도 지금 다친 거예요. 문제 다 스킵하셨죠? 그럼 조금 빨리 읽을게요. 그럼 결국에 그 고객 채땡땡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스 판매업자랑 그 제과점, 그죠? 굿땡땡하고 공동불법 행위자 책임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채땡땡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아무한테나. 가스 판매업자가 있어 보이면 걔한테 해도 되고, 그죠? 굿땡땡이 있어 보이면 굿땡땡이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두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제과점에서는 채땡땡에게 어떤 가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 빵 사러 왔는데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또 불법행위 책임, 그 제대로 관리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네, 공작물 책임, 그죠? 빵집에 들어가서 그런 시설로 인해서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잡아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스 판매업자는 제대로 된 고의가실이 어쨌든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가스를 어쨌든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재가정 업주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 존재를 하겠죠. 390조. 그리고 공작물 책임도 존재하겠죠. 그 공작물에 대한 설치의 하자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뭔가 가스가 폭발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건 별로 안 어려우시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 찾아내시지는 못하더라도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그걸 다 찾아서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답안은 제가 되게 최대한 심플하게 짧게 적었거든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길게 못 적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지식이 풍부하지도 않지만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장황하게 막 쓰시게 되면 약수를 못 쓰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그 프린트물에 있는 답안이 최적화된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길이는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더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 그러면 보험자 보상 책임 한번 볼까요? 액화석유가스 소비자 특약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나 충전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되는 보상이에요. 보상 해야 되는 특별 약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보상 책임 법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초과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담보하는 그 특약은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실 책임 법률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가실 적용을 다 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손해액을 한번 볼까요? 손해액 한번 볼게요. 굿땡땡은 자기 자체 가실 50%가 있죠? 이 사람 빵집 주인이에요. 굿땡땡. 자, 우리 지금 등급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부상은 부상,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뭐 아니면 사망이면 사망 이렇게 다 각각 이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통틀어서 그냥 뭐 얼마 한도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손해액을 한번 볼게요. 우선 적극적 손해. 저는 그냥 여기서 적극적 손해부터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시험장 가셔서 부상, 뭐 후유장애, 뭐 사망 그렇게 먼저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 손해 뭐 있어요 여기에? 치료비 있죠. 치료비 얼마? 1,000만 원. 가실 50%. 그러면 얼마? 500만 원. 그리고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자 우리가 지금 두 번 나눠서 할 수 있죠. 휴업손해 부분. 치료기간에 상실수익 하나 있고 그리고 치료 이후 그죠? 가동 종료하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가동연한까지 이 수입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돼요. 어? 만약에 시험에 증빙된 자료가 뭐 없다.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계산은 실제 수입이 아니라 350만 원이 아니라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실무에 가면 어떻게 해서든 다 찾아내서 청구해요.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직업이 신고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전체적으로 이 직업 급수에 이제 그 평균 임금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계산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중에 고민하세요. 그러면 사고부터 퇴원까지 상시수익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얼마예요? 350만 원에 얘는 100%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 못하니까요. 그리고 호프 개수가 3. 그리고 가실도 50% 있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계산했더니 525만 원 나온대요. 이렇게 나와요.
계산을 하면. 그리고 이제 치료 이후에 또 하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퇴원 이후라고 할게요. 퇴원 이후부터 가동 종료까지, 그죠? 350만 원. 그리고 몇 %예요? 90%? 후유장애가 뭔데요? 경관절 10%잖아요. 그죠? 10%. 그리고 호프개수는요. 72에서 3을 빼주셔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러면 69. 똑같이 다시. 이것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쉬우실 거예요. 결국에 1200, 75,000원이 나와요. 12075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집에 가셔서 꼭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산을 했더니 소극적 손해는 계산한 금액이 얼마냐면 1732만 5천원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해주셔야죠. 위자료 1억에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가실은 50인데 50 그대로 적용 안 하고 10분의 6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50%가 아니라 얘를 적용하실 때 30%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산수 왜 이렇게 저랑 똑같이 다들 산수 못하시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왜 이거 30 나오는지 아시죠? 퇴직금 특히 퇴직금 그 계산 안 돼가지고 뭐 틀리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많아요. 혼자만 그러시는 거 아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많이들 그러세요.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은 700만 원.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합계 손해액을 봤더니 얼마예요? (2,482만 5천원) 이게 가시를 적용한 손해액인 거예요. 손해배상금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을 볼까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에카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은 가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가실이 또 그대로 50% 적용한 게 아니라 10분의 6을 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계산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 한번 볼까요? 에카석유 소비자 보장. 보장에서는 가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참 계산해보면, 부상은 얼마죠? 치료비. 1,000만원.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 이 부분은 얼마예요? 한번 계산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그 프린트를 보세요. 350만원에다가, 이번 기간에 휴업손해 지금 안 했다. 그죠? 치료비 1,000만원. 여기 지금 사고부터 퇴원해 있는 부분 휴업손해도 부상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안 했네. 그죠? 그럼 여기 치료비 우선 하고 또 뭐 있어요? 휴업손해. 350만원에 3개월이 휴업손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래서 1,050만원. 이 금액이 부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치료비. 얘는 휴업손해. 이번 기간에 그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상에 들어가는 금원이에요. 이거 잘 찾아내셔서 결국에 2,050만 원이죠. 한도 얼마예요? 1급 한도. 1,500만 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한도를 오버했죠? 그러면 결국 부상에서는 1,5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장애. 상실수익 그러면 이 부분이겠죠. 여기 이 부분. 그럼 결국에는 350만 원에 대한 호프개수 69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상실수익이 2,415만 원이 나와요. 자, 2,415만 원. 이게 지금 퇴원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지금 상실수익인 건 아시겠죠? 가시를 적용하지 않은? 그리고 위자료 이 부분을 또 더해줘야 되겠죠? 위자료는 얼마예요? 1억에 대한 가실 적용 없으니까 그 노동력 상실에 대한 10% 다 적용을 하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415만 원. 맞아요? 한도 얼마예요? 한도 여기 8천만 원 하시면 안 되죠? 얘 몇 급이라고 했어요? 14급이에요. 그럼 14급의 한도가 얼마예요? 5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럼 결국에는 14급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얘는 또 500만 원만 지급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결국 합산하면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 보장 특약에서는 2천만 원만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무보험이니까 가실 적용 안 하고. 자, 그러면 소비자 보장 초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를 적용한다고 했죠. 실제 손해액이 가실 적용한 그 부분 얼마예요? 2,482만 원. 손해액 여기가 이 소비자 보장 초과된 부분들을 추가하는 특약. 이렇게 약수를 쓸게요. 여러분들이 풀네임으로 다 쓰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풀네임으로 시험 보실 때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금액은 2,482만 5천 원에서 의무보험으로 지급한 금액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결국 차액이 얼마죠? 400 얼마죠? 482만 5천 원. 그죠? 의무보험을 지급을 했으니까 잔액이 한도 얼마예요? 2억이죠? 그리고 자기공제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의무보험인 여기서 1차로 지급을 하고 초과 손해에 대한 이 부분에서 결국 2차로 임의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잡아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책땡땡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그 책땡땡 손해액 한번 쓱 한번 보세요. 얘는 가실 하나도 없어요. 그쵸? 가실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의무보험에서 다 지급을 하고 초과된 손해를 무조건 다 보상을 하겠죠. 임의보험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채땡땡은 치료비 얼마죠? 적극적 손해 치료비 1,500만 원. 그리고 소극적 손해 상실수익 3번에 나눠서 해야 돼요. 그죠? 사고부터 치료 종료, 그죠? 퇴원까지. 그리고 또 퇴원 이후부터 언제까지? 정년까지. 그리고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이렇게 3번에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손해액 사고부터 퇴원까지는 300만 원에 100%. 그리고 호프 개수가 뭐죠? 3, 그죠? 3 맞죠?
그래서 339 900만 원. 그리고 퇴원 이후부터 정년까지는 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이거 질문하신 분 계셨어요.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만약에 안 적혀 있고 그냥 임금이 10만 원이다 하면 10 곱하기 30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헷갈리셨나 봐요. 10만 원 곱하기 30일 그리고 그 일용임금은 그냥 21일 적용하잖아요. 그거 질문 주셔갖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 당신이 분명히 봤대요. 10만 원 곱하기 30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걸 분명히 봤는데 얘를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뭐 질문 하나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얘가 결국은 임금 10만 원이면 얘는 30일로 계산해줘서 나오는 금액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300만 원이라 안 적혀 있고 임금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30일 여기까지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장애율 한번 볼까요? 장애율 우리 46% 나왔는데 왜 46% 나왔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추상이 10%고 척추체가 40이에요. 그러면 추상 10 그리고 척추체 40. 그럼 결국에는 50이 아니라 차감채증법 이용해서 10%에 그리고 곱하기 해도 되고 1 마이너스 10 그죠? 더하기 40 이렇게 하면 결국에 얘는 9% 적용받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49%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지금 60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40% 그대로 더하니까 얘는 6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 해서 6% 해서 결국 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빠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추상장애는 10%, 척추체 40%에서 얘를 결국에 이제 얘 부분을 공제된 이 부분이니까 1에서 지금 10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0% 적용을 하면 얘는 4구 36인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게 그러면 얘는 10%고 얘는 36%잖아요. 그러면 토탈은 46이죠. 이걸 순서를 바꾸면 얘부터 하게 되면 이렇게 안 하고 얘는 40 그대로 적용하고 얘를 차감체증법으로 다시 1 마이너스 40하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을 하면 얘는 6이잖아요. 그 아까는 얘가 9였잖아요. 이 순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럼 왜 답이 다르지 않냐고 막 그걸 착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얘가 6이 되든 얘가 되든 결국에 46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가정이에요. 계산 가정.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나 보다. 그죠? 이해돼?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근데 많아요. 의외로. 저 깜짝 놀랐어요. 얘는 그냥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려고요. 이거 질문하셔가지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10을 먼저 적용을 해서 10 더하기 1 마이너스 10 해서 곱하기 40을 하면 4구 36 되겠죠? 이렇게 해서 46% 이렇게 나와도 되고 얘를 40%로 적용을 먼저 하고 1 마이너스 40에 곱하기 10%로 해도 상관없다고요. 답은 결국은 46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최종 장애율만 나오면 돼요. 아셨죠? 우리 이제 채팅 때까지 다 풀고 조금만 쉴게요. 그 300만 원에 결국에는 장애율 46% 그리고 호프 개수는 뭐죠? 89에서 3을 빼는 거죠. 맞아요? 89에서 3을 빼니까 결국에 86 그죠?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1억 1,868만 원.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일용임금 8만 원에다가 22일을 적용해줘요. 왜? 22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는 없잖아요. 1년 365일.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평균 22일이 일하더라. 그래서 22일. 그리고 46%. 호프 개수는 140에서 89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1. 계산하니까 4,128만 9천원. 4,128만 9,600원이 나와요. 그리고 토탈 계산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산하니까 얼마? 1억 6,896만 9,600원. 이게 상실 수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위자료 또 지급해야 되겠죠? 위자료. 4,600만 원 나오겠죠? 4,600만 원. 1억에 대한 46% 적용해서요. 그래서 결국 합산을 했더니 합계 금액이 얼마? 2억 2,996만 9,600원. 그쵸? 그럼 우리 이제 보험자가 지급할 거.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 의무보험에서는 얘가 지금 급수가 몇 급이에요? 1급이죠? 부상도 1급이고 장애도 1급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면 되겠죠? 근데 가실이 어차피 없으니까 좀 계산이 심플해요. 그러면 부상에 대한 부분들은 치료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1,500만 원에 휴업손해 그죠? 900만 원 얼마예요? 2,400만 원 맞죠? 한도는 1,500 그쵸? 한도가 1,500만 원이니까 부상에서는 1,500만 원 보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장애는 지금 정년까지 상실 수익과 가동연한의 상실 수익 그리고 위자료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1, 8 더하기 4,128만 9,600원 그리고 위자료 그죠? 4,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합산액을 다 계산을 했더니 2억이 넘어가요. 205 969 땡땡땡 600만원 맞나요? 한도가 지금 8,000이죠? 한도가 8,000이니까 소유장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8,000만원, 부상에서는 1,500만원. 결국에 의무보험에서 얼마 지급했어요? 의무보험에서는 9,500만원 지급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의무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토탈 9,500만원이 나간 거예요. 그 다음 임의보험에서 그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전체 금액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겠죠. 한도가 2억이었나요? 한도가 2억. 자, 계산을 하면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1억 3,496만 9,600원이 나와요. 전체 손해액에서 의무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뺐더니 그럼 결국에 한도보다 미달하니까 이 금액을 다 지급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게 다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의무보험에서는 얼마? 9,500만 원. 임의보험에서는 1억 3,400만 원에 대한 금원들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구땡땡 자체는
어차피 50%에 대한 부분들밖에 안 받았고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거는 뭐 자기가 그건 보상 책임이니까 자기한테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여기에는 50%에 대한 그런 법적 책임이 존재를 하니까 결국엔 50%는 구상을 하겠죠. 그쵸? 의무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구상해야 안 해요. 이건 안 하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쵸? 그래서 여기 설명을 신선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다중이 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화재도 발생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급할 거고 영배책이 만약에 있다면 영배책에 대한 초과손해도 지급할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저희 10분만 쉴게요. 네.